정치권부터 이런 대형 기업들 사이에서도 크립토 산업을 지지하는 움직임, 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짐방꿀의 전설 짐 크레이머가 입을 열었습니다. 8월은 비트코인 하락장이다. 이번에도 짐방꿀의 마법이 좀 제대로 들어가서 크레이머 말과 반대로 8월부터 본격적인 분위기를 반전시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금일 새벽 FOMC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발언이 있었습니까? 파월 의장이 드디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이전보다 가까워졌고 9월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논의될 수도 있다. 항상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높으신 분들은 공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물가 잘 잡히고 고용도 위축되면서 연준이 원하는 매크로 흐름대로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9월에 무조건 금리 인하 합니다. 금리 인하 할 거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논의될 거다.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주면서 해줘야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9월이 딱 됐을 때 땅땅땅 하고 이제 금리 인하 해주는 그런 그림대로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도 예상하시는 흐름대로 9월의 역사적인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9월에 지금 페드워치 금리 인하 확률은 86%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9월 금리 인하가 중요한 이유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금리 올리고 동결하고 긴축하는 흐름에서 드디어 올해 9월부터 역사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매번 FOMC마다 계속 계단식으로 금리를 내려주는 흐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이 풀리고 그 유동성과 가장 밀접한 자산인 비트코인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발언 나왔는데 왜 비트코인 떨어지나요, 캐쳐님? 일단 우리가 최근에 자산 시장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좌측은 비트코인 차트, 우측은 나스닥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나스닥은 하락했고, 오히려 나스닥이 상승할 때 이번에 또 비트코인은 하락했다. 근데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뭡니까? 바로 증시, 증권인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 위험자산과 반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실제로 현재 핵심 자산군과 비트코인의 코렐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체크해보면 이 위험자산인 초록색 나스닥은 비트코인과 지금 반대로 움직이는 반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게 뭡니까? 바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골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트럼프도 나와서 얘기한 게 뭡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것이며 향후에 금의 시총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략적 자산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눌려주는 흐름이 발생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인하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된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S&P 500 증시와 금리 흐름의 관계를 보면 과거 2000년대 당시에도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 S&P 500이 큰 하락을 보여줬고, 2008년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려주고 나서 S&P 500이 주저앉았다. 그러면 지금도 뭡니까? 금리 동결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9월부터 금리를 내려주면 오히려 위험자산들이 조정을 받는 과거의 패턴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왜 위험자산이 하락하냐?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기가 너무 힘들고 위축돼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경기가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과 같다.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험자산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금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본격적으로 실질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금은 디커플링 되면서 치고 올라갔다. 코로나 이전 당시부터 실질금리가 내려가고 나서 금은 오히려 치고 올라갔다. 지금도 뭡니까? 이제 실질금리가 내려가고 나면 금도 더 크게 치고 오르면서 금과 지금 현재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비트코인도 충분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강세를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지금 비트코인은 트럼프와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굉장히 트럼프를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가 비트코인이 됐는데, 최근 친가상자산 인사들이 민주당 해리스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 폴리마켓 예측에서도 해리스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트럼프는 하락하면서 가상자산도 지금 트럼프와 연동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표면적인 것을 볼 게 아니라 본질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수요단인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유입은 계속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지지부진하고 약보합하고 흐르고 횡보하는데 왜 ETF로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올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면 지금 어떤 그림이 어떤 판이 짜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고 전반적인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계속 상승하면서 테더 같은 경우는 시총이 2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그 말은 크립토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 이 크립토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횡보한다. 누군가는 비트코인 집어 던지고 시즌 종료다, 오케이 간다, 10K 간다 하면서 던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물량을 싸그리 받아가지고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테더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만 7조 규모의 수익을 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점점 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채택이 늘어나고 있고 테더를 활발하게 사용한다는 것. 점점 더 가상자산이라는 이 새로운 혁신 자산, 혁신의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함에 따라 암호화폐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량 채택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방증하듯 왜 이런 BIS가 스테이블 코인의 대차대조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을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점점 더 스테이블 코인 채택이 활성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존의 명목화폐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넘어오고 그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도권 수용을 하기 전 이런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양대 산맥 뭡니까?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1위 테더와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이자 미국 블랙로그 포함한 여러 월가들이 지금 배킹을 하고 있는 USDC의 우리가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전송 볼륨이 전송 거래량이 USDC가 2023년 말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테더의 점유율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송을 적극적으로 USDC로 한다는 거. 점점 더 USDC가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잡아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USDC가 주목을 받으면 USDC의 가장 큰 네트워크 뭡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솔라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튜 시겔이 어떤 발언을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해줬습니까? 솔라나 ETF 예상보다 빠르게 출시될 수 있다. 바네크는 그 어떤 기관들보다도 크립토에 친화적이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이 발언 솔라나 ETF 월가와 미국 전통 시장 내부적으로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네크의 매튜 시겔이 우리한테 힌트를 던져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앱토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 앱토스 재단이 온도 파이낸스 수익 창출 스테이블 코인인 USDY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 RWA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앱토스는 최근에 또 어떤 소식 들렸습니까?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인 비들 펀드의 핵심 파트너사 시큐리타이즈가 펀딩한 펀딩 라운드에 여기에 앱토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금 앱토스조차 RWA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앱토스도 우리가 조금 향후의 흐름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RWA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잠깐 조정장이 오고 알트코인 시장이 무너지면서 잠깐 잊고 있었지만 RWA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RWA 시장 서플라이 공급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 공급 상승의 핵심 주체는 바로 블랙록과 온도 파이낸스가 지금 양분화해서 지금 1강, 2강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블랙록과 온도 파이낸스의 토크나 펀드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블랙록이 현재 1위 자리를 가져가고 있고 2위가 지금 온도 파이낸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RWA 시장을 구축하고 마켓시어를 가져가려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한다라고 하면 토크나 시장도 이번 사이클 굉장히 중요한 내러티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
라고 말했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정식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러면 국가적 차원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관의 수요가 아니라 국가적인 엄청난 수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시아 루미스가 이번에 발의한 이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 빌 해거티 상원 의원까지 비트코인 미국 내에서 번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비트코인 지지가 초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 페이팔의 CEO까지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면서 암호화폐를 지지할 대통령이 필요하다. 정치권부터 이런 대형 기업들 사이에서도 초당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크립토 산업을 지지하는 움직임, 그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흐름에만 포인트를 맞추셔서 가격이 떨어지면 시즌 종료고 조금만 올라도 불장이다, 이런 식의 일희일비하는 접근 방식보다는 전체적인 큰 판을 보시고 지금 수면 아래에서 어떤 인프라들이 갖춰지고 있고 지금 높으신 분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지 그 행동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또한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이 런던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P를 정식으로 상장하면서 월가 최대의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여기저기 수출하면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런던은 또 어떤 국가입니까? 유럽의 금융 허브다. 근데 현재 영국과 웨일즈의 법률위가 이번에 개인 자산으로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충 보고서와 초안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이제 특정 디지털 및 기타 자산이 해당되는 세 번째 범주의 개인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쉽게 말해서 증권이나 채권, 부동산처럼 정식 제도권 자산으로 이 크립토도 수용될 수 있는 그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어떤 나라보다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영국이 이런 모습 보여준다라는 것, 전 세계적인 크립토 제도권 수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회계법인인 어니스트 앤 영의 파르테논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관과 개인들이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 관련 상품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초대형 회계법인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진행됐다. 단순히 가격이 안 움직인다라고 해서 지금 기관들 다 떠났고 개인들 다 팔고 비트코인 끝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본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치적인 영향이나 AI 빅테크들로 너무 자금들이 쏠리면서 크립토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는 것뿐이지, 지금 크립토 시장이 살아났을 때 들어오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트와이즈 CIO 매트 호건까지도 정치적인 지지 상승에도 시장이 충분히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들 지금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이 최근 거진 4달에 가까운 지지부진한 횡보 약보합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금 투심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얘기를 해준 게 뭡니까? 암호화폐의 잠재적 상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비트코인 가능성에 극적인 변화가 있다. 그 극적인 변화가 뭡니까? 역사적인 첫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 본질을 보라고 매트 호건도 지금 개인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실제로 지금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도 회복되는 흐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락했던 해시레이트가 채굴자들을 다 항복시키고 나서 V자로 상승하면서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다시 채굴자들이 열심히 채굴기 돌려서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제 채굴자들 다 항복시키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채굴자들 사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겁에 질려 있는 동안 고래들은 전례 없는 비트코인을 축적했습니다. 오히려 가격 폭락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라지 홀더들, 초대형 고래와 큰 손들은 엄청난 바이더딥 축적을 했다. 이 흐름들이 중장기적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작용될지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지금 시장가 매수 비율이 급격하게 치솟았다. 보통 가격이 상승하려면 시장가로 확 긁어버리면서 물량을 싹
매집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1위 거래소에서 엄청난 시장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누군가는 비트코인 하락할 때 박앤세일이다라고 하고 여기서 싹 물량을 받아 먹었을 수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의 탑 트레이더들이 지금 롱숏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 무려 69%의 탑 트레이더들이 롱 포지션을 보유한다. 왜 탑 트레이더들은 지금 자리에서 사람들이 가격에 흔들리고 대다수가 이제 비트코인 끝난 거 아니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 탑 트레이더들은 왜 바이더디 롱 포지션을 구축했을까? 여기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이더리움 또한 이더리움 홀더들의 밸류가 가격은 지지부진하게 빠지고 있지만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거. 심지어 100K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 중인 홀더들은 엄청난 매집을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개미 죽이기. 비트코인이 재작년 말 15K부터 역사적인 신고점인 73K를 가는 동안에도 여러 번의 조정이 있었고 개미털기가 있었는데, 이번 조정은 하반기와 내년 본격적인 사이클 시작 전에 완전히 개미들을 리셋시키고 개미들을 최대한 상승장에 같이 데리고 가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리셋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리셋과 동시에 개미들 투심 다 죽여놓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바이더딥하는 모습들이 계속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포착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주경 대표에 따르면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시장이 폭락했을 당시에 2022년 폭락장 때 알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매도가 리밋셀이 진행됐는데 지금은 반대로 리밋바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만간 이 알트코인을 매집하고 나서 개미들 죽여놓고 나서 개미들이 완전히 소멸 됐을 때 본격적인 알트 시즌도 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캐쳐님 어떤 자리가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일단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 리얼스 프라이스가 지금 64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4K를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도 이 64K는 굉장히 강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온 만큼 이 가격만 충분히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튀어오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이클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반감기가 끝났고 또 새로운 반감기까지 7% 왔다. 근데 과거에도 이 7% 정도 온 구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1년 동안 불장을 만들어주고 신고점을 갱신했던 만큼 지금 자리도 뭡니까? 이제 반감기 지나고 흔들기, 채굴자 항복시키는 시기 가져가고 과거의 패턴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1년 이내에 올타임 하이를 계속 갱신하면서 본격적인 불장이 올 수 있는 흐름. 지금까지 100% 확률로 이 패턴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패턴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어덥션, 비트코인 채택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면 아직 비트코인은 걸음마 단계다. 이 빨간색은 인터넷의 채택률입니다. 근데 반면 비트코인은 2008년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야 완전히 이 걸음마 단계, 중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도 결국 대중 채택이 되면서 S컵으로 본격적인 기관들이 채택되고 나서 더 가파른 속도로 채택률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과거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 와 있다. 이 구간에 와 있고 우리는 지금 얼리 어댑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아직도 안 믿는다, 쓰레기다, 사기다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너도 나도 비트코인이 최고다, 디지털 금이다, 최고의 혁신 자산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조금씩 바닥에서 샀던 거 넘겨주고 나오면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될 때지, 벌써 이제 여기서 끝났고 시즌 종료되고 크립토 시장 망한다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 시작의 단계라는 거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시황 정보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